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하늘이 참 가을 하늘 참 멋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야외에 나가서 뭐랄까 정말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찬밥에 라면 말아 먹으면서 나름대로 힐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맑은 하늘도 보고 하면서 또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이슈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있는 이 미국은 11월 5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큰 이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그것은 좀 생략하고요. 또 한국은 문다혜 씨의 음주 또 사생활 뭐 이런 문제 또 거기에다가 그녀의 그 가정사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또 한강 이 작가분이 노벨상 수상이 또 적지 않은 또 이런 이슈에 올라 있죠. 그가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되었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의 작품 세계를 본 분들은 참 당혹감과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뭐 놀라움이라고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당혹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의 작품 세계를 보았던 알고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선배님, 선생님, 뭐 교수님 또 커먼 센스가 있는 분들은 과연 그 작가의 작품을 그 자녀나 후배들에게 보라고 권할 수 있을까? 캔사스 하면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축하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이 하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법 집행의 이중 잣대뿐만 아닙니다. 뭐 이중, 삼중 그런 잣대 속에 수사와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이 수사와 재판, 이미 수사는 끝나서 재판으로 넘어갔지만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얼마나 그 피의자는 멘탈이 강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하는지 참 걱정됩니다.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오히려 사회와 국가의 반감을 들게 하며 반성과 뉘우침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자존심 파괴, 자괴감을 주면서 또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또 교화와 또 선도를 목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것이 사라지고 오직 눈치 보기와 눈앞의 이익과 인기 영합에 몰두하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부작용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캔사스 하모는 심히 우려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러한 생각 속에 참 하루하루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야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네,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조사 마치고 나오는 그 귀가 시간에 언론의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며 이것을 솔직히 실토하면서 포토라인 서는 것을 극히 싫어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네, 그 당시에는 조남관 변호사님이시겠죠. 그 변호사님을 통해 어필을 했고 그래서 경찰 공보규칙 제15조를 근거로 상급청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서울 강남경찰서보다 더 위에 상급청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경찰청이겠죠. 네,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언론에서가 포토라인에 쓰게 하라. 그냥 비공개하지 말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다혜 씨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경찰 조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 경찰 공보 규칙을 핑계 삼아서 비공개 조사로 포토라인의 설치도 의문이다 이거죠. 비공개 조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규칙 제16조에 있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들먹이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누구는 그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몇 발자국 뒤로만 지금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울분이 터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거를 잠깐 필름을 약간 뒤로만 돌려보면 이러한 그 정말로 뭐랄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이 사건과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럴까요? 그녀의 가족은 경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공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김호중 가수는 공적인 사람이라고 얼버무리면서 그를 옥죄고 모든 언론의 먹잇감으로 던져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당시에 이것을 보도했던 6월 5일 날 보도가 된 그 일요신문의 칼럼을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이렇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김호중 가수가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보시면서 남자가 정말로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프라이드,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정말로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이때 보여줬습니다. 근데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네, 이 광경을 일요신문에서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기에 저는 이 신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그 광경을 보시면 불과 이게 6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는 5월 21일 날 있었으니까 그 조사가 받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데 14일 후에 6월 5일 날 일요신문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제목이 먹잇감된 기분. 김호중 사건으로 재조명된 포토라인 논란. 2024년 6월 5일 10시 56분에 이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죠. 가수 김호중이 구속된 뒤 유명 연예인의 경찰 포토라인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호중 측 조남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시작되면서 김호중 가수의 법적 보호 요청, 즉 김호중 가수의 그 아티스트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금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 저는 참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이 지난 기사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생략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밤 10시 35분쯤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때는 오히려 5시 30분이 이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5시 30분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35분이 됐는데, 그때쯤에까지도 김호중 가수는 바깥에 못 나오고 정말로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정말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김호중은 경찰 측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방식을 두고 경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5시간이 넘게 버티던 김호중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신 조남관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나의 마지막 스위치. 네, 여기서 비공개 귀가가 나의 마지막 스위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지막 그래도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자존심이다. 정말 저렇게 나가서 내가 그들 앞에서 정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발 경찰 공보 규칙 이런 게 있다니까 내 마지막 자존심 한번 살려달라. 그러면서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 지금 되고 있는 기분이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 이렇게 김호중 가수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가 이렇게 그 변호사에게 이렇게 호소한 내용을 가지고 뭐 반성을 못했다는 등 하면서 참 질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호중 가수는 참 단순 명확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내 자존심인데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에서 참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문다혜 씨의 지금의 경찰 조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못 봐줘서 경찰이 못 지켜주어서 참 안달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 공보 규칙이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오히려 문다혜 씨는 경찰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데 참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자괴감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내용이 좀 길죠. 옛날 거라 좀 이렇게 제가 옛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날짜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캔사스 하모 오늘은 지금 이중적인 잣대, 법 집행의 그 이중적인 잣대 속에서 수사와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얼마나 공정할까,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부디 건강하고 당당하게 잘 이 고난의 강을 잘 건넜으면 하는 마음이 캔사스 하모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독자님들과의 같은 마음일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